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만 타이페이에서 컴퓨터 관련 최대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열렸는데요. 올해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1,800여 개 업체가 5,300여 개의 부스를 열어 올 하반기 IT 시장을 이끌어갈 신제품과 시장 트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컴퓨텍스는 최고의 PC 관련 전시회인 만큼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등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의 컴퓨터 분야는 게이밍을 내세운 고성능 제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별도의 게이밍 브랜드를 내놓거나 극단적인 오버클럭킹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고, 게임 컨트롤러, 모션 카메라 등 게임 관련 액세서리의 전시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칩셋 제조사들이 고성능을 이끌었다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부품 제조사들의 실력 차이가 제품의 수준을 가르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태블릿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한 태블릿 열풍은 대만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아수스는 스마트폰 결합형 태블릿 패드폰을 내놨습니다. MSI, 기가바이트 등 전통의 PC, 노트북 업체들도 윈도우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태블릿을 선보였습니다. 인텔도 아톰 프로세서를 이용한 안드로이드와 직접 개발한 운영체제, 미고 태블릿을 전시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폰 7 기반의 스마트폰들을 다수 내놓고 공격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3D 스테레오스코픽도 뜨겁습니다. 엔비디아의 3D 비전을 적용해 게임과 3D 블루레이 영상을 처리하는 PC와 노트북들이 여러 선보였습니다. 아수스는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노트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곳곳에 전시된 3D TV는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이른바 컴퓨텍스의 빅3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렇다 할 신제품은 꺼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시회 일정을 앞당길 정도로 뜨거운 신기술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컴퓨텍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컴퓨텍스는 수많은 볼거리와 신제품,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신천지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석 달 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당초 발표 일정보다 미뤄서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물가 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태스크포스 결과와 함께 SK텔레콤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동통신 요금 인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SKT는 오는 9월부터 기본료 1,000원 할인 및 개인당 월 50건의 무료 문자메시지 제공 등을 통해 개인당 연간 28,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T는 오는 7월부터 올인원 요금제의 세부 사용량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조를 변경할 것과 음성 소량 이용자들을 위한 선불 요금을 종전에 비해 0.3원 인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당정은 가입비 및 기본료가 빠질 경우 실질적 요금 인하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방통위의 요금 인하 발표를 유보시킨 바 있는데 방통위는 일주일 만에 기본료 인하를 추가해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인하된 기본료가 1,000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시행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닌 9월부터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SKT는 신규 요금제를 내놓는 것은 쉬우나 종전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고객들이 기다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거 초당 과금제 도입 시 시행되는데 6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은 더 짧다는 논리입니다. 업계에서는 SKT를 시작으로 KT와 LG U+ 역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이 통사는 SKT의 정책 시행일이 오는 9월이기에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약간의 시간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요금 인하 정책은 기본료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000원에 불과하며 가입비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이외에도 6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가 중인 스티브 잡스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애플의 iOS 5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미국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겨냥한 터치스크린 기능 등을 갖춘 새 운영체제를 선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부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발표해 위해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산업협회는 휴대전화가 암을 일으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2가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시장에서 1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3초에 한 대꼴로 팔린 셈인데요. 한편 갤럭시 S2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4.5인치 LTE 버전의 9월 출시설이 일부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위주로 서비스됐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티맵의 아이폰 버전을 개발 완료하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SK텔레콤 고객 전용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넥슨과 넷마블이 국내 1위인 1인칭 슈팅 게임 서든어택의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의 남궁훈 대표가 전격 사임하면서 재계약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LTE, 즉 4세대 네트워크 기반의 갤럭시 탭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KT 아이폰이 통화 중 전화가 끊기거나 종료 버튼을 눌러도 통화 요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노컷뉴스 등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통신 영역에서 분리해 두 개의 독립 사업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 2, 3위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업무 협력 체결에 따라 이달부터 두 포털의 주요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이용자들은 다음과 네이트에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한 번만으로도 두 포털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가 이달 30일부로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전히 가입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2의 대규모 업데이트인 파멸의 여신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2차 테스트 서버를 오는 15일까지 일반에 무료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7억 명에 이른다는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 보이는데요. 특히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등의 가입자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M과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에서 혈당 및 심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로 보고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 인터넷 사용량이 지금보다 4배 증가할 것이라고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는데요. 특히 모바일과 동영상 부분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의 잠금 화면을 자유롭게 만든 잠금 화면 종결자라는 시리즈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스포츠 선수 등 패러디 배경 화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퍼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입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홍진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그래픽카드의 가격 인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MD의 라데온 HD 5850 시리즈를 필두로 HD 6000 시리즈와 엔비디아의 500 시리즈 등 20만 원 이상 제품들의 가격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AMD의 라데온 시리즈입니다. 사파이어 라데온 HD 5850을 비롯해 MSI의 라데온 HD 6850 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유저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스트림급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데온 HD 5770도 약 1, 2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렸으며 라데온 HD 5670 역시 기존보다 저렴해졌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제품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X 560의 경우 평균 5에서 10% 정도 가격 하락이 있었고 GTX 550 Ti도 많게는 3만 원 이상 가격을 내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이처럼 급격하게 내려간 데는 시기적인 요인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업체 간 과잉 경쟁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PC업계 전체에 있어 가장 제품이 안 팔리는 비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보더라도 4월은 3월에 비해 약 20% 정도 판매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정도가 더 심해 전월 대비 30% 이상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강세로 PC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탓에 작년과 비교해도 판매량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비수기가 이어지다 보니 업체 간 과잉 경쟁이 벌어지고 이것이 가격이나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가격을 내리면 여기에 대응해 다른 업체에서도 가격을 내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C를 구입하거나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네, 저도 PC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